왜 전략한다고 했던 습관이 오히려 난방비를 2배로 올리고 있을까요? 왜 보일러 업체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절대 말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 전원을 완전히 끄고 계신가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오늘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습관 하나가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한민국 가정 10곳 중 7곳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25년째 전국 주택의 난방 시스템을 점검해온 난방기술 전문가 최성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자주 안 쓰는데도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냐는 거죠. 놀랍게도 대부분이 조절기 버튼 몇 개만 잘못 눌러서 돈을 더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수백 가정에서 확인한 결과 단 5가지 설정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조절기 설정만으로 말이죠. 이 영상은 곧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일러 업체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전략법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댁 보일러에서도 같은 효과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 부모님,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71세 김정혜님 댁에 점검을 갔습니다. 전화로 거실이 너무 춥다고 하셔서 보일러를 확인해 보니 새 모델이더군요. 성능도 좋고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어요. 그런데도 실내가 냉골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 동안 사용 패턴을 관찰해 봤습니다. 김정혜님은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 전원을 완전히 꺼두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장 보러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무조건 껐다 켰다를 반복하셨죠. 안 쓰는 게 전략 아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전략법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었습니다. 집을 비운 2~3시간 동안 벽과 바닥이 완전히 식어버리니까 다시 켜면 처음부터 난방수를 데우느라 몇 시간씩 가스가 타는 겁니다. 차가운 집을 데우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동안 새어나간 에너지 비용이 매달 2만 원 넘게 된다는 걸 정말 모르고 계셨죠? 제가 외출 모드와 예약 모드를 다시 세팅해 드렸습니다. 외출할 때는 완전히 끄지 말고 온도만 낮춰 두거나 예약 모드로 간헐적으로 돌리도록 설정한 거예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집은 금방 따뜻해지고 보일러가 헛돌지 않으니 다음 달 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김정혜 님이 전화하셔서 고맙다고 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난방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온수 온도 설정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25년 동안 수백 가정의 난방비를 줄여드리며 직접 확인한 보일러 조절기 설정의 진짜 원리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댁에서도 오늘 바로 바꿀 수 있는 실전 전략법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난방비를 지키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난방비와 직접 연결되는 조절기 설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일러 조절기를 보시면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쓰시는데 이게 난방비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실내 모드는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조절기 안에 있는 센서가 공기의 온도를 읽어서 따뜻하다 싶으면 보일러를 끄고 차가우면 다시 켜는 거죠. 얼핏 보면 효율적일 것 같지만 함정이 있어요. 공기는 금방 따뜻해지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갑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다시 추워지고 보일러가 자꾸 껐다 켰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반면 온돌 모드는 바닥 아래를 흐르는 난방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기를 재는 게 아니라 바닥 자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원리예요. 바닥이 한번 따뜻해지면 그 온기가 오래 지속되니까 보일러가 자주 안 돌아도 되죠. 열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78세 박순자님 댁은 단열이 약한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30년 넘은 집이라 창문도 넓고 벽도 얇았어요. 실내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서 바닥은 차가운데 공기만 따뜻해지는 상황이 반복됐죠. 박순자님은 왜 이렇게 집이 금방 식냐고 하시면서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놓으셨어요. 당연히 가스비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온돌 모드로 바꿔드렸더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고 한번 데워진 바닥이 오래 유지되니까 보일러가 자주 안 돌았습니다. 한 달 후 전화가 왔는데 요금이 30%나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보일러인데 설정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단열이 약한 집일수록 온돌 모드 사용 시 난방 효율이 15% 이상 향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꼭 온돌 모드로 바꿔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 여러분 댁 조절기가 창문 옆이나 외벽 근처에 달려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센서가 찬 바람을 직접 감지해서 보일러가 계속 헛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는 방이 따뜻한데 센서만 차갑다고 느껴서 보일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땐 반드시 조절기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중간 벽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댁은 지금 실내 모드인가요? 온돌 모드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약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몇 시간 뒤에 보일러를 켜주는 타이머 정도로 아세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똑똑한 기능입니다. 예약 모드는 일정 간격으로 보일러를 잠깐씩 켰다가 끄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닥이 완전히 식지 않게 보일러를 간헐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을 완전히 비워도 바닥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돌아왔을 때 난방수를 처음부터 데울 필요가 없어요. 이 덕분에 에너지가 크게 절약됩니다. 69세 정만수님은 낮에 경로당에 자주 가셨어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4시쯤 돌아오시는 패턴이었죠.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셨습니다. 그 결과 매번 돌아올 때마다 집이 차가워서 보일러를 최대로 틀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어요.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집도 금방 안 따뜻해지니까 불편하셨죠. 제가 예약 모드를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정만수님이 외출하신 동안에도 보일러가 2시간마다 10분씩 돌면서 바닥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보일러 총 가동 시간이 오히려 줄었는데 집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포근한 집에서 쉴 수 있으니 정만수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린나이 고객센터에서 모아둔 통계 자료를 보면 예약 모드를 활용한 가정은 평균 18%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나옵니다. 특히 낮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긴 분들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브랜드마다 예약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동나비엔, 린나이, 퀴뚜라미, 대성 같은 주요 브랜드마다 간격이나 작동 주기가 달라요. 어떤 건 1시간 간격이고 어떤 건 3시간 간격입니다. 설명서를 보시거나 모델명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한 번만 제대로 설정해두면 그 효과가 몇 달 동안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약 기능을 꺼두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켜두시나요? 외출 모드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마다 이 버튼을 눌러두면 전략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현장에 가보면 열의 8분이 외출 모드를 매일 쓰고 계세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외출 모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기능이에요. 외출 모드는 집을 장기간 비울 때 보일러 배관이 얼지 않게 최소 온도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잠깐 작동하고 그 이상이면 완전히 멈춰요. 즉 겨울철에 며칠 이상 여행을 가거나 시골집을 오래 비울 때 쓰는 거지 하루 이틀 외출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루 외출이라면 벽과 바닥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보일러가 처음부터 난방수를 데워야 하니 오히려 가스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차가운 집을 데우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걸 매일 반복하면 당연히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74세 조경희님은 외출 모드를 정말 자주 쓰셨어요. 마트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무조건 외출 모드를 눌렀죠. 그런데 매번 집이 완전히 식어버려서 돌아오면 한두 시간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틀어도 금방 안 따뜻해지니까 불편하시고 가스비는 계속 오르고 답답해 하셨어요. 제가 외출 모드는 며칠 이상 비울 때만 써야 한다고 설명드렸더니 아니 그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전략한다고 했던 게 오히려 낭비였던 거예요. 대성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외출 모드를 매일 사용하는 가정은 난방비가 평균 12% 더 늘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짧은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 모드 대신 평소보다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만 낮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22도로 쓰신다면 18도 정도로 낮춰두는 거예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예약 모드를 2~3시간 간격으로 돌려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은 외출할 때마다 외출 모드를 누르시나요? 오늘부터는 쓰지 마세요. 온수 온도 설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온수를 항상 고온으로 맞춰두세요.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니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엄청난 낭비였습니다. 온수를 55도 이상으로 설정하면 보일러는 물을 끓이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씁니다. 엄청난 가스를 태워서 물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뜨거운 물을 그대로 쓰나요? 아니죠. 다시 찬물로 섞어서 씁니다. 손 씻을 때도 샤워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찬물을 섞어요. 결국 연료 절반을 공중에 버리는 셈입니다. 돈을 태워서 물을 뜨겁게 만든 다음 다시 차갑게 식혀서 쓰는 거예요. 72세 김영호님은 온수를 항상 최고 온도인 60도로 맞춰 두셨습니다.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왜 그렇게 높게 맞춰 두셨냐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42도로 낮춰 드렸습니다. 김영호 님이 걱정하시길래 한번 써보시라고 했어요. 손 씻어 보시더니 물이 조금 미지근한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찬물 안 섞어도 쓸만하다고요. 그렇게 한 달을 쓰시고 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20%나 줄었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서울시 에너지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온수 온도를 40도로 낮춘 가정의 가스 사용량이 평균 22% 절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온수 온도만 낮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 적정 온도가 다릅니다. 겨울엔 42도, 봄, 가을엔 38도, 여름엔 35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찬물 섞지 않아도 되고 손 씻을 때도 따뜻함이 딱 좋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기름기가 잘 빠지고요. 샤워할 때만 조금 더 올려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조절기 온수 온도는 몇 도로 맞춰 두셨나요? 당장 확인해 보세요. 보일러만큼 중요한 게 단열과 습도 관리입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잘 설정해도 집에서 열이 계속 빠져나가면 소용없거든요. 집안의 열 손실 중에서 무려 40%가 창문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창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68세 이은자님 댁에 갔을 때 일입니다. 보일러는 하루 종일 돌고 있는데 집이 따뜻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창문을 살펴봤더니 오래된 알루미늄 창호에 틈새가 많았습니다. 손을 대보니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보일러를 돌려도 열이 창문으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죠. 제가 단열 시트를 붙여드렸습니다. 요즘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뽁뽁이 같은 단열 필름이에요. 창문에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그리고 습도계를 하나 놓고 습도를 50%로 유지하도록 가습기를 틀어드렸어요. 그 결과 체감 온도가 2도나 올라갔습니다. 같은 온도로 설정해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은자님이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난방비는 15% 줄었고요. 창문 하나 신경 쓴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부착하면 실내 온도가 평균 2도 상승하고 난방비는 10%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몇천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습도도 정말 중요해요. 공기보다 수증기가 열을 훨씬 잘 머금기 때문입니다.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요. 같은 온도인데 촉촉하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건조하면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춥게 느껴집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 한 장만 걸어두셔도 좋습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겨울철에는 이런 사소한 습관이 체감 난방비를 줄이는 핵심이 됩니다. 단 너무 습하면 결로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 한 번은 환기를 꼭 시켜주세요. 여러분 댁 창문은 지금 얼마나 막혀 있나요? 습도는 적당한가요? 이렇게 5가지 설정만 제대로 바꿔도 난방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효율을 더 높이는 생활 속 관리법을 이어서 볼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난방비를 더 크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집안 가구 배치가 난방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가구를 벽에 딱 붙여서 배치하세요. 공간을 넓게 쓰려고 그러시는 건데 이게 오히려 열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장식장, 소파, 침대 뒤쪽이 바닥 난방선을 막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바닥에서 올라온 열이 가구에 막혀서 공기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가구 뒤쪽은 따뜻한데 방 중앙은 차가운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보일러는 방이 아직 차갑다고 판단해서 계속 돌게 됩니다. 실제로는 가구 뒤에 열이 갇혀 있는데 말이에요. 65세 한명숙님 댁에 갔을 때 보니 큰 장식장이 벽에 완전히 붙어 있었어요. 장식장 뒤쪽을 손으로 만져보니 뜨끈뜨끈했습니다. 열이 전부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장식장과 소파를 벽에서 10cm 정도만 떼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는데 방 전체가 훨씬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온도인데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10cm만 띄워도 공기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열이 고루 퍼지면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보일러가 자주 켜지지 않아서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열이 고루 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은 가구가 벽에 너무 붙어 있지 않나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러그 활용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두꺼운 러그는 바닥에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특히 거실이나 안방처럼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 러그를 깔아두면 효과가 큽니다. 러그 한 장만 깔아도 열 손실이 10% 이상 줄어들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닥 온도 센서 위를 러그로 막으면 안 돼요. 센서가 막히면 보일러가 온도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계속 돌거나 너무 빨리 꺼질 수 있거든요. 센서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만 피해서 깔으시면 됩니다. 거실 중앙보다는 바람이 많이 드는 창가 쪽에 러그를 두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냉기를 차단해 주니까요. 러그가 없으시면 두꺼운 이불이나 담요를 깔아두셔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73세 오정숙님은 거실 창가에 큰 러그를 깔았는데 정말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창문 쪽이 항상 차가웠는데 러그 하나로 해결됐다고요. 지금 러그는 어디에 깔려 있나요? 습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습도가 낮으면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춥게 느껴져요. 건조한 공기는 열을 잘 머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집니다. 70세 윤기선님은 겨울만 되면 피부도 건조하고 목도 아프셨대요. 집도 왠지 춥게 느껴지고요. 제가 습도계를 놓고 확인해 봤더니 습도가 25%밖에 안 됐어요. 너무 건조한 거죠. 가습기를 하나 사서 틀어드렸습니다. 며칠 후 윤기선님이 전화하셨어요.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췄는데도 전혀 춥지 않다고요. 오히려 더 포근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습도만 잘 맞춰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걸 직접 체감하신 겁니다. 피부 건조함도 많이 나아지셨고요.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짜서 거실에 걸어두세요. 하루에 한두 번만 바꿔도 습도가 올라갑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습기를 쓸 땐 하루 한 번은 창문을 5분 정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너무 습하면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특히 창문 모서리나 벽 구석을 자주 확인하세요. 오늘 실내 습도는 몇 %인가요? 보일러 점검 시기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점검 시기는 늦가을이에요.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미리 점검해두면 겨울 내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일러 필터 청소, 배관 누수 확인, 배기구 점검만 해도 효율이 10% 이상 달라져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흐름이 막혀서 보일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엔진이 숨을 못 쉬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먼지 쌓인 필터로 계속 돌리면 고장도 빨리 나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73세 송철수님은 5년 동안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잘 돌아가니까 괜찮은 줄 아셨대요. 제가 점검해 드렸더니 필터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청소하고 나니 바로 난방 속도가 빨라지고 소리도 조용해졌어요. 한 달 후 요금도 줄었고요. 가스 배기구도 꼭 확인하세요. 배기구가 막히면 일산화탄소가 역류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해요.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많으니 활용하세요. 여러분 댁 보일러는 언제 마지막으로 점검하셨나요? 이번 주말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커튼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밤에는 커튼을 닫고 낮에는 열어두는 것만으로 실내 온도를 1도에서 2도 높일 수 있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면 단열 효과가 더 좋아요. 커튼이 창문과 방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찬 기운을 막아주는 겁니다. 밤에 커튼을 닫으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을 수 있어요. 유리는 열 손실이 정말 크거든요. 커튼 하나로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야 하니 열어두는 게 좋아요. 햇빛만 잘 받아도 실내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67세 박미수님은 커튼을 새로 바꾸고 밤낮으로 여닫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예전엔 커튼을 그냥 쭉 닫아두거나 열어두기만 했는데 이제는 해 질 때 닫고 아침에 열어요. 그것만으로도 집이 훨씬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커튼이 없으시면 블라인드라도 내려두세요. 없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오늘 저녁엔 커튼부터 닫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발이 차면 몸 전체가 쉽게 식습니다. 우리 몸은 발이 차가우면 춥다고 느끼도록 되어 있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얇은 양말을 두 겹으로 신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확 달라집니다.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추더라도 난방비는 7% 이상 줄어들어요. 발만 따뜻하게 하면 온도를 낮춰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75세 강순애님은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0도로 낮추고 대신 양말을 2겹 신고 슬리퍼를 신으셨어요. 처음엔 추울까 걱정하셨는데 전혀 춥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발이 따뜻하니까 몸 전체가 포근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요금을 확인하니 눈에 띄게 줄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습관이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목도리를 하나 걸치거나 무릎 담요를 덮는 것도 좋아요.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도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1도만 낮춰보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은 난방비를 반으로 줄이는 조절기 설정법과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를 제대로 구분해서 쓰고 예약 모드를 주기적으로 활용하며 외출 모드는 장기 외출할 때만 사용하고 온수 온도를 적정하게 낮춰 쓰고 단열과 습도 관리로 열을 지키면 집은 훨씬 따뜻해지고 난방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는 하루 종일 헛돌고 벽과 바닥이 계속 식으면서 열 손실이 커집니다. 매번 외출할 때마다 전원을 완전히 끄고 집이 차가워지면 보일러를 최대로 돌리고 온수는 고온으로 맞춰두고 외출 모드를 매일 쓰면 난방비는 2배로 뛰어요. 같은 집인데 설정만 잘못해도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배운 내용처럼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은 연료로도 집안 전체가 포근해집니다. 같은 보일러를 써도 설정만 바꾸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1년이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요.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쓰면 환경에도 좋습니다. 가스를 덜 쓰니까 탄소 배출도 줄어들죠. 우리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조절기 모드가 실내인지 온돌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이번 달 난방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조절기를 한번 보세요. 어떤 모드로 되어 있나요? 조절기를 만져보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면 설명서를 꺼내서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자녀분께 전화해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로 보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만 바꿔두면 그 효과가 몇 달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10분 투자해서 1년 내내 절약하는 겁니다. 온수 온도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55도 이상이라면 당장 42도로 낮추세요. 그것만으로도 다음 달 요금이 달라질 겁니다. 예약 모드 설정도 해 보시고요. 모델마다 다르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요금 절감 콘센트 설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기 전력만 줄여도 전기요금이 30%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숨어있는 전기 도둑을 잡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세요. 주변 부모님,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난방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